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에서 캡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모델링을 이제 해볼 텐데요. 먼저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캡슐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캡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모델링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어떤 발화로 시작하고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 발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현황 알려주는 현황 알려줘, 두 번째는 확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세 번째는 주변 접촉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근처 마스크 구매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현황과 확진자 중심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모델링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모델링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모델링은 크게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딩 언어랑 비교하자면 하나의 펑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알림 캡슐에서 어떠한 기능, 어떠한 액션을 수행하는지, 어떤 펑션을 수행하는지를 여기서 저희가 정의를 내릴 텐데, 이 액션 안에는 인풋, 이제 펑션을 비유하자면 하나의 패러미터가 존재하고, 이제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은 리턴 밸류와도 유사하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빅스비 언어에서 이제 모델링에서 다른 언어와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히 이런 틀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도 전부 저희가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패러미터가 있으면은 보통 펑션에서는 이제 패러미터가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불리언인지 이런 걸 표시를 해주잖아요. 빅스비 모델링에서는 그거를 상세하게 컨셉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해서 정확히 인풋이 어떤 타입인지를 저희가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웃풋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런 캡슐에서는 저희가 아웃풋을 API 요청을 통해서 어떤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올 텐데, 보통 이런 제이슨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씩 프로퍼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항목당 이게 인티저 값인지 스트링 값인지 불리언인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점차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를 넘어오셔가지고 캡슐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보통 그 팀 이름으로 하시는데, 저희 영상 차원에서는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캡슐 이름은 코로나,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은 디폴트로 파일들과 폴더들이 생성이 되고,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이 모델에 액션 폴더와 컨셉 폴더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액션 파일 같은 경우는 액션 폴더 안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액션 파일 안에 인풋이나 아웃풋에 해당되는 그 컨셉 정의, 이런 부분들은 컨셉 폴더 안에서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액션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모델로 가서 이렇게 액션을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먼저 그 현황을 불러오는 액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get status라고 해서 액션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액션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에는 저희가 그냥 확인할 수 있게끔만 메모 형식으로 현황 블록이라고 적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확인용이어서 크게 상관없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collect, 이 인풋 보이시죠?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앞서 말씀드린 인풋 컨셉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펑션으로 따지면은 이게 패러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발화나 액션에 따라서 인풋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두 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이 아웃풋이 그 리턴 밸류, 그 아웃풋과 동일하고, 이제 이 현황 불러오는 액션에 따라서 과연 어떤 인풋이 요구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이 대표 발화, 현황 알려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빅스비에서는 이제 패러미터, 이 인풋을 따질 때 이 발화의 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인풋 컨셉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지정할 의미가 있는가, 또 즉 액션을 수행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치는 단어인가를 보통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현황이라는 단어를 살피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이 액션에서는 아무래도 현황을 불러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에서는 현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input 컨셉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required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반면 이 뒤에 붙은 알려줘 같은 경우는 굳이 input 컨셉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없더라도 뭐 코로나 알림에서 현황이라고 해도 어차피 get status action은 그대로 수행이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알려줘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알림에서 현황 들려줘, 현황 보여줘, 현황 궁금해, 이렇게 뉘앙스에 따라서 그 발화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크게 액션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인풋 컨셉으로 지정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빅스비에서 이제 그 인식하거나 이런 학습 과정을 할 때 더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하지 않는 단어라면은 따로 인풋 컨셉을 지정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 현황 앞에 수식어가 따로 붙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뭐 서울 현황 알려줘, 또는 경기도 현황 알려줘, 이렇게 도, 뭐 시에 따라서 추가로 붙을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붙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풋 컨셉을 지정을 해주시고, 다만 굳이 required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단어가 없다 해도 액션은 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단지 앞에 특정 지역이 안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 get status action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check province라 해서 저는 그 주요 행정구역, 이렇게 경기도, 전라남도 이런 그 큰 지역들을 check province라고 해서 input 컨셉을 지정했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check city, 그리고 이제 현황 그 키워드는 check status라 해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quired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output은 status라는 그 이름으로 그 output 컨셉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이렇게 인풋이 있죠. 여기다가 인풋 네임에다가 첫 번째로 저희가 아까 선정했던 check province를 입력해 주시고, 또 이거 외에도 3개가 더 있었으니까 check city, 그 다음에 check status, 그리고 output은 아까 stat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뜨죠. 이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액션을 구성을 할 때 인풋과 아웃풋만 구성하면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컨셉 정의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인풋이 어떤 타입인지, 뭐 스트링인지 인티저인지 불리언인지, 아웃풋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컨셉 폴더 안에 저희가 그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이 체크 시티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으로 가셔서 new 모델, 이제 액션이 아닌 내려가시면 이렇게 불리언 데시멀 다양하게 있죠. 보통 바라, 이런 인풋 바라를 다루실 때는 그 타입을 네임으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저희는 체크 시티라고 똑같이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 시티가 뜨고, 디스크립션에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적어 주시면 돼요. 식별하게끔. 그래서 바라에서 인식하는 도시 밸류 적어주시고, 이제 여기 뜨는 이 체크 시티 그 명칭을 그대로 액션으로 돌아가셔서 이 타입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입력한 것도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빨간 줄이 사라지고, 이 체크 시티라는 인풋이 아까 저희가 정의를 내렸던 그 타입이라는 게 서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동일하게 체크 스타투스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셉으로 가서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 name, check status, 그 다음에 description에는 이제 뭐 바라에서 인식하는 현황 키워드, 그리고 이제 액션을 돌아가서 아까 저희가 방금 생성한 check status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서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제 체크 프로비스 같은 경우는 앞에 한 두 인풋과 다르게 좀 특별한 타입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get status 액션 모델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서울의 별표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이 도시가 아닌 체크 프로빈스로 분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을 기존의 네임 타입이 아닌 이 이넘 타입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바라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강원도 현황 알려줘와 부산 현황 알려줘라는 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비가 이 두 개의 바라를 인식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체크 프로빈스와 체크 시티를 둘 다 네임 타입으로 선정을 했다면은 빅스비가 인식을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확히 강원도가 프로빈스인지 시티인지, 부산이 프로빈스인지 시티인지, 왜냐면 둘 다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반복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을 이넘 타입으로 선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넘 타입이 뭐냐면은 이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에 해당되는 인식이 될 만한 단어들을 저희가 미리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으로 인식될 단어들을 선정해 주고, 저희는 그 주요 행정구역, 전국 8도, 그리고 뭐 특별시, 광역시를 다 포함한 총 17개의 구역을 미리 지정해서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에 선정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가 선정해둔 그 17개, 울산이 거기 포함되니까 자동적으로 체크 프로빈스 인풋 컨셉으로 지정이 됩니다. 반면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면은 자동적으로 체크 시티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은 한층 더 이제 빅스비가 반복된 트레이닝 없이도 이러한 로직 형태로 바로바로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치 if and else 스테이트먼트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7개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에 단어가 포함되면은 체크 프로빈스로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고, 아니면은 체크 시티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 다시 넘어가서 이 컨셉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가셔서 뉴 모델, 이번에는 이제 네임이 아닌 그 위에 이넘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체크 프로빈스. 그러면 디스크립션이 뜨고 이 심볼이 보이시죠? 이 심볼이 이제 저희가 여기에 그 넣고 싶은 그 미리 선정해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스크립션은 뭐 동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적어주시면 되고, 바라에서 인식하는 주요 행정구역, 그리고 심볼에 이 행정구역들을 하나하나씩 그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일하게 이제 16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발화를 하실 때 여기에 포함된 단어들이 뜨면은 그 발화는 바로 자동적으로 체크 프로미스로 분류가 되고, 액션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이제 아웃풋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API 요청을 통해서 받아올 아웃풋은 이런 JSON 형태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firm은 뭐 확진자 인원, cured, death, increment 이렇게 등등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웃풋의 형태를 하나의 오브젝트고, 또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를 저희가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에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컨셉에서 똑같이 아웃풋을 생성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이 하나의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네임 인티저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스트럭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빅스비에서는 스트럭처라 부르고, 스트럭처를 이제 스태투스로 해서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퍼티가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프로퍼티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에서 이 프로퍼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실 때도 이 대소문자를 중요시해서 똑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틀리면은 이제 요청해서 받아오는 그 연결 상태가 그 연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받아오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 프로퍼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네임에다. 그래서 첫 번째는 confirm이어서 confirm 입력해 주시고, 디스크립션은 뭐 동일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서 현황 아웃풋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까 인풋 컨셉을 다룰 때 저희가 타입에다가 또 한번 컨셉 정의를 내렸죠. 마찬가지로 이 confirm이 어떤 타입인지,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이 컨셉 폴더에다가 정의를 하나씩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confirm은 뭐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ew 모델 integer 이렇게 confirm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그 모델로 가서 타입에다가 confirm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해당 항목들을 다 채워주시면은 이제 아웃풋 컨셉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저희가 현황 불러오는 액션 get status는 다 마쳤으니까 두 번째 대표적 바라 그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get patient라는 액션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똑같이 바라 형태도 비슷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그 키워드에서 check status 대신 patient로 바꿔주면 되고 이제 아웃풋은 뭐 status 대신 patient info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if 컨셉 province랑 city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별 뭐 따로 추가로 생성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atient info 아웃풋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한 형태로 API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요. 이렇게 예시로 이런 형태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다 작성해서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게 아까 저희가 생성한 get status에서 다 완료가 됐고 보시면 이 첫 번째로 이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액션도 또 따로 타입이 있거든요. 이런 인풋과 아웃풋 외에도 액션 따로도 이제 타입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 값으로 search라는 타입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줬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걸 다 커버하기가 좀 그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빅스비 디벨로퍼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다큐멘테이션에 정확히 액션 타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보시면 제가 아까 체크 프로미스를 다 채우지 않았죠. 그래서 다 채운 다음에 보니까 빨간 줄이 사라졌고 또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 스테이터스가 원래 required는 제가 옵셔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required로 이렇게 변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patient 모델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성을 했고 이제 컨셉 폴더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여러 파일을 생성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 또 저희가 아웃풋을 patient info랑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폴더를 또 생성해서 해당되는 그 컨셉 정의를 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시면은 빅스비 모델링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마치시면서 딱 보셨을 때 이제 저희가 따로 코딩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캡슐이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풋이 요구되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딱 모델링은 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캡슐의 설계도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과 컨셉을 마치시면 모델링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AWS를 이용한 백엔드 서버를 구현하고 그 코딩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